네, 안녕하세요. 양신TV 거대 고양이 야옹신 나흥식수 이사입니다. 오늘은 양신의 잔소리 편으로 준비했는데요. 요즘에 지금 막 8월 너무 덥잖아요. 근데 7월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긴 했지만 오늘 할 이야기인 바로 그 조류독감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해요. 7월 달쯤에 관악구 그리고 용산구 쪽에 있는 보호소에 있는 애들이 집단 폐사한 사건이 터졌습니다. 그 원인은 바로 이제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이제 집단 폐사한 케이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. 조류독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아마 예전에 찰칵의 썰이라는 강연에서 한번 그 김하연 작가님이 초청을 하셔가지고 조류독감과 고양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정확하게 이제 조류독감이라고 하면 H5N1이라고 하는 형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요. 상당히 지금 고양이한테는 치명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.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전파가 됐느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와 관련돼서 우리 고양이는 괜찮을까? 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. 조류독감과 관련돼서 증상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증상은 매우 칼리시 바이러스랑 유사해요. 우선 고양이한테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기도 해요. 조류독감은 보통 호흡기 증상하고 황달 증상이 조금 일으킨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호흡기 증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콧물이 난다던가 기침을 심하게 한다던가 눈곱이 낀다던가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고, 황달이라고 하면 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잇몸을 들춰봤을 때 보통 황달이 오면 노랗게 잇몸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눈동자에도 보면은 눈동자의 흰자 주위 있죠. 황달이 오면 이 흰자 주위도 노랗게 변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근데 특징은 뭐냐면 칼리시 바이러스나 허피스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가 되거나 강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아이들이 사망하는 경우 물론 있습니다. 근데 이 조류독감의 경우에는 증상의 발현 속도도 매우 빠르고 24시간 48시간 안에 아이들이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게 매우 위험도가 높은 질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질환에 걸렸던 고양이들의 경우에는 빠르게 사망까지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게 꼭 이제 보호소에 있던 아이들이 걸렸고 이제 용산구 쪽, 그다음 관악구 쪽에 있는 아이들이 감염이 됐는데, 이 감염의 루트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보고된 게 있습니다. 지금 보고된 것은 네이처스 로우라고 하는 사료 회사에서 만든 생식 사료 밸런스드 덕이라고 하는 오리고기를 기본으로 한 사료와 생식 사료죠. 그 다음에 밸런스드 치킨이라고 하는 닭고기를 기본으로 한 생식을 먹였던 아이들이 생식 사료로 인해서 감염이 된 거죠. 생식 사료를 무조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? 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멸균 처리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걸로 판단이 돼요. 물론 이게 유통 과정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봐야겠지만 아마 공정 과정,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정확하게 예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이 네이처스 로우사에서 만든 밸런스 덕이라던가 밸런스 치킨 사료를 또 먹여봤던 고양이가 만약에 호흡기 증상, 그다음에 황달과 같은 간이 손상된 증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신경계 증상까지 동반이 된다, 뭐 서클링 돈다던가 아니면 보행 이상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가축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가축 방역 당국은 1588-4060, 1588-9060 번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근데 사람 왜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얘기 안 하냐라고 했을 땐 이게 왜냐면 동물병원에 정확한 가이드가 안 내려오고 있어.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증상이 되게 빠르게 진행돼서 마른 기침이라던가 복식 호흡이라던가 아니면 콧물 증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. 막 폐 수종, 폐에 물이 찬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코에서 혈액성 코피가 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증상이 되게 빠르고 심각하게 발현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바로 가축방역 당국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런 비슷한 호흡기 증상, 그 다음에 뭐 간 관련된 황달 증상, 아니 신경계 증상을 보이는 친구들이 내원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저희는 칼리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과 감별 진단을 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. 이런 감염이 의심되는 고양이를 다룰 때는 당연히 마스크도 써야 되고
의류라던가 신발이라던가 손을 세척해야 되는 게 가이드라인이기도 합니다. 보호자님들이 혹시나 좋은 뜻에서 아이들을 뭐 만졌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애들을 했을 경우에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마스크 착용은 꼭 하셔야 되고요. 의류라던가 손이라던가 신발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을 세척을 잘 해야지 다른 개체에게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발현된 사례는 없지만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되게 무거운 얘기지만 일단 이걸로 인해서 많은 보호소가 피해를 안 입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고요. 네이처스 로우에서 제조한 그 토시토시 레스토랑이라는 밸런스드 덕이라거나 이제 밸런스드 치킨을 급여하신 보호자님들은 이러한 제가 말한 증상들, 뭐 호흡기 증상, 간과 관련된 황달 증상, 아니면 신경계 증상까지 보인다면은 즉각적으로 가축 방역 당국에 꼭 신고를 해주시고요. 현재 이 전량 회수 폐기 처리됐다고 하지만 기존에 혹시나 뭐 가지고 있다라는 분들은 스스로 또 이 제품을 폐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조류독감 원인 바이러스야 75도 이상에서 5분 정도 가열하면은 사멸되는 바이러스긴 하지만 이 생식을 급여했다라는 부분, 이 부분에서 좀 발생된 부분이고요. 이 생식의 원재료가 된 오리라던가 닭고기에 대한 멸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진행이 됐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점점 이 원헬스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고 반려동물 아니면 일반적인 동물들이 걸리는 질환들, 사람,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원헬스의 개념이거든요.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조사되고 예방하고 좀 준비가 철저히 돼서 사람과 동물 모두 다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